노란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가을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하지만 고약한 악취의 열매 때문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원의 농업기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원시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예산 공청회를 25일 오후 도민 500여 명 모임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대학교는 지난 27일 창원시 의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창원의 도시재생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노란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가을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들로 도심에는 악취가 풍겨 골칫거리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 악취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행나무는 공기정화 효과가 뛰어나고 병해충에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도심 곳곳에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는 매년 이맘때쯤 불청객이 됩니다. 나뭇가지에도 바닥에도 은행이 한가득입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은행이 떨어진 자리를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매년 가을 노랗게 물들어 고운 자태를 뽐내지만 밟으면 터져 바닥에 눌러 붙을 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풍기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해 사람들에게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바로 이런 악취는 빌로볼과 은행산이라는 가육내 독성 성분 때문에 악취가 풍기기 때문에 가을에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채취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또한 열매가 열리는 것은 암나무라 전부 순나무로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그루에 100여만 원이 넘는 비용도 문제입니다. 또한 은행나무 열매의 성분인 빌로볼은 피부에 닿으면 옷이 오른 것 같은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가을을 노랗게 물들여 장관을 연출하는 은행나무지만 열매에서 나는 악취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사전 환경 정비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제4회 창원시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28일 개최됐습니다. 창원의 농업기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농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농업이 튼튼한 창원, 시민이 행복한 창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제4회 창원시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개회 선언합니다. 창원 농업의 화합의 장인 제4회 창원시 농업인 한마음대회가 28일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창원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농촌 지도자들과 안상수 창원시장, 도시의원 등 천여 명이 대회에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한마음대회 개막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농업인에 대한 시상과 함께 안상수 시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안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창원 농업의 발전을 위한 시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 분야 ICT 융복합 산업, 그리고 6차 산업 생산 지원, 그리고 다양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농업 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화합을 위해 진행된 명랑운동회에서는 힘든 농사일은 잠시 잊은 채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또 창원에서 생산되는 명품 농산물 브랜드 창에 그린 농산물 전시와 생활 개선회의 과제 이수 작품전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이번 한마음 대회를 통해 농업인들 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창원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예산 공청회를 25일 오후에 개최했습니다.
500여 명이 도민이 참석한 공청회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 이런 의견들은 내년도 경남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장입니다. 지난 7월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6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제안 의견을 각각 발표하고 소관실국장이 답변합니다. 이후 참석한 도민들의 의견이 쏟아집니다. 품질 검사비에 대한 용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도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12억을 경남체육을 주든 창업경영공단을 주든 요것만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수가 책임인지 뭐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뭐 7명, 8명 나가는데. 내년도에 환경교육 한마당이 경남도가 다시 한번 부상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방맹 설치와 재정 지원이 좀 확실히 돼서 우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요구가 나옵니다. 도민들의 질문에 답변도 이어집니다.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록이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안 됐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종료 종근 비도 들어가 있지만 품질 검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예산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도정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도민 참여 예산 아이디어 제도를 도입해 93건이 제안되었고 41건이 심의 검토되어 확정 지어집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공청회를 평가합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걸 다시 또 취합을 해서 다시 참여 예산위원회 위원들과 합동 또 워크숍을 해서 또 더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최종 확정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청회는 당초 예정된 90분을 넘겨 150분간 진행됐습니다. 복지여성분과 예산을 심의한 위원장은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현안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공청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치, 참여 도정이라는 기조가 참여 예산 공청회를 통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경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지난 27일 창원시 의회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창원의 도시재생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창원시 준비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창원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창원시의 도시재생 뉴딜 추진의 방향이 명확해졌으며 창원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시재생에 접목할 방침으로 마산 구도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 지역과 진해 지역으로 도시재생의 향기가 퍼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의원 측의 회계 책임자인 보좌관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허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시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공유재산을 활용할 복합공영주차타워 개발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 창원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7일 창원시 진해구, 의창구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및 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창원시와 캠토는 총 사업비 393억 원을 투입해 복합공영주차타워 4곳 건립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번 복합 공영주차타워 4곳 건립이 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함께 권역별 균형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밀착형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 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권 시장은 옥포동에 위치한 파랑포 작은 예수의 집과 안나의 집을 찾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을 위문했습니다. 시설 입소자들과 생활인들을 만난 권 시장은 준비한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인사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보냈으며 요청사항과 시설 운영의 불편사항 등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권 시장은 경제가 갈수록 어렵지만 주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이웃 간 따뜻한 온정을 전하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제95호 희망천사가 탄생하면서 지난 27일 거제시청에서 기탁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제95호 희망천사가 된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이번 기탁식에서 3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조선 경기 불황으로 거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 나눔 실천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2014년부터 모금 사업에 동참을 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거제시 관내 어려운 이웃과 지역에 의미 있는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통영시 용남면 모 빌라에서 지난 4월 동업관계인 정모 씨를 살해한 토막살인범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 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거제시에 23메가와트급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부발전은 28일 거제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거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남부면 탑포리와 저구리 일원 임야부지에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통영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대정비 기간이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2일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추석 당일에만 휴장하고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후 불량주택 지붕 개량 사업과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노후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자로 50%의 자부담 능력이 있는 대상자 등으로 10월 20일까지 해당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한자녀 덕악기 운동연합 고성군 지부는 다음 달 14일 구만면 수로 요보천도의 창조학교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 플러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저출산 바로 알기 OX 퀴즈, 마술 공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가정의 화목과 건전한 가치관 확대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위치한 금강미술관이 지역 청년 작가들을 위한 전시를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개최합니다. 10명의 작가, 10가지 열정이란 콘셉트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 10명이 내놓은 평면작과 입체작 등 총 45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오동동 복지패밀리 봉사회는 27일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독거 어르신 50가구에 추석 제수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봉사회는 생선과 과일 등 제수용품을 꼼꼼히 손질해 직접 전달하고 안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거제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99개 영화관을 통해 거제 관광을 홍보합니다. 시는 올해 기대작 킹스맨과 남한산성 개봉에 맞춰 한 달간 홍보 영상을 내보내 실질적인 거제 관광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영시 120 민원기동대는 27일 관내 저소득 세대의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 활동을 펼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통영기지 본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10세대가 새로운 가스레인지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고성군 미맥영농조합법인 이일도 대표는 27일 마안면 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한 쌀 40포대를 기탁했습니다. 마안면 곤기마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일도 대표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명절 때마다 직접 생산한 쌀을 기탁하는 등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이동 새마을부녀회는 28일 추석을 맞아 명절 위문품으로 김세트를 준비해 지역 독거 어르신들께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구암이동 새마을부녀회 강둘순 회장은 부족하지만 회원들이 준비한 명절 선물로 훈훈한 추석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청주시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거제시 장문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대금산 밴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대금산 밴드는 5, 60대로 구성된 장목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다양한 행사에서 재능 기부 공연을 펼치며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통영시는 27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통영농업인대학 참다래 과정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3월 개강해 총 101시간의 학사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은 참다래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한돈협회 고성지부는 28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석을 맞아 한돈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돈 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는 고성 노인요양병원 등 관내 1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돼지고기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